말빨을 키우는 능력. 머리에 든 지식은 별로 없는데 그것을 부풀려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데도 입만 열면 바보가 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실제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말하기가 늘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평소 말하기를 연습하지 않았거나 상대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보 소리를 듣는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명문대를 나온 교사와 일반대를 나온 교사 중에 명문대를 나온 교사가 더 잘 가르칠 것 같지만 아닐 때가 더 많다. 남을 가르치는 것은 전달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전달력이다.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군살 없는 문장을 내세운 탄탄한 원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고를 준비했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보고 읽으면 전달력이 떨어진다. 그러니 미리 숙지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둘째, 표현력이 좋아야 한다.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이라도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 그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쓰는 구태의연한 말보다는 새롭고 신선한 얘기로 관중을 압도하는 것이 좋다. 비유나 상징을 적절하게 써서 사람들에게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지나치게 비약적인 비유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으니 정도를 지켜야 한다. 셋째, 논리적이어야 한다. 글은 의도와 맞지 않으면 다시 쓰고 퇴고를 거쳐 완성할 수 있지만 말은 일회성이라는 성격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새 맥을 잃어버려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다. 입에서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한번 흐트러진 논리성을 다시 잡기가 어렵다. 따라서 논리성은 원고나 준비 단계에서 밑그림을 확실히 그려야 한다. 넷째, 핵심을 잡고 말한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은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 처지를 바꿔보면 우리도 핵심이 없는 연설을 듣고 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지 모를 때가 많다. 따라서 말을 할 때는 한두 개 정도 키포인트를 잡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논리력이 흐트러지는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하루 30분 투자로 말빨을 키워라.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잘 전달하려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유독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앞에 서본 경험이나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철저한 준비다. 예를 들어 방송 배우나 연극 배우들은 무대에 서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한다. 심지어는 생방송도 리허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배우는 수많은 리허설을 거쳐야만 최고의 무대에 설 수 있다. 최고의 프로 선수도 오직 부단한 훈련으로만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 유창한 웅변가도 연습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꾸준한 훈련은 자신감을 키워주기 때문에 긴장감도 훨씬 줄여준다. 하루 30분 전달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보자. 누구나 훌륭한 스피커가 될 수 있다. 다음의 지침을 통해 말빨을 갖춘 스피커로 만들어보자. 항상 메모하자. 책을 읽다가 발표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나오거나 강좌나 세미나를 듣다가 좋은 구절이 나오면 무조건 메모한다. 자신의 경험이나 일상생활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메모해도 말하기에 좋은 소재가 된다. 발음을 분명히 하고 확신 있게 말하자. 말끝을 흐리거나 뭐뭐 같다, 뭐뭐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럼 자신 없는 표현을 쓰면 듣는 사람 처지에서 믿음이 안 간다. 자신 있는 목소리로 씩씩하게 말하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독서나 학습을 통해 배경 지식을 넓히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지 넘겨짚고 말하는지 눈치를 챈다. 절대로 단조롭고 밋밋한 톤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말을 할 때 리듬을 타자. 몸이 건조한 음성보다는 노래하듯 리듬을 타는 것이 상대방의 주의력을 기우는데 효과적이다. 어떤 순간에도 미소를 잃어서는 안 된다. 웃는 사람에게 나쁜 인상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기의 매력과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거울을 보며 꾸준히 웃는 연습을 하자. 미소는 언어다. 맞장구를 치자. 좋은 대화는 경청을 통해 맞장구 쳐주는 것이다. 맞장구의 기본은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감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상대의 마지막 말을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와, 정말 대단한데 안 됐다. 어쩜 잘했다. 질문하자. 별다른 화제거리가 없이 질문만 잘해도 대화를 풍요롭게 이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질문을 던지기만 해도 대화는 술술 풀릴 것이다. 질문은 듣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하라. 우리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대화의 법칙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한다. 마음을 잘 가꾼다는 것은 마음에 심는 언어의 씨앗을 잘 가꾼다는 뜻이다. 마음에 심은 언어가 우리의 믿음, 감정, 태도, 말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자신과 나누는 대화의 언어, 관점, 태도가 이웃과 나누는 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신과의 대화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필자는 한때 자신과의 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 자신에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다는 점이다. 자신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쪽으로 생각했다. 알고 보니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신이었다. 잘못된 대화 습관을 깨달은 후부터 필자는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긍정적, 적극적, 생산적인 언어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을 격려하기 시작했다. 자신과의 긍정적인 대화 훈련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더욱 원만하게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라. 특히 윗사람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다.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귐을 앞둔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이다. 또 우리가 대화하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이고 깨진 관계, 갈등 중에 있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도 한다. 도움을 요청하거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대화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때 대화 기법을 잘 나누면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대화하며 산다는 것이므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주의하고 윗사람과의 대화나 이웃과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은 정병태 교수님의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소통의 기술, 생각소통 부분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루 30분 투자로 말빨을 키워라라는 내용은 말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 글쓰기와도 모두 연관되는 내용이니 적용해 보세요. 발음을 분명히 하고 확신 있게 말하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자. 말을 할 때 리듬을 타자. 어떤 순간에도 미소를 잃어서는 안 된다. 맞장구를 치자. 질문하자. 오늘의 마무리는 따뜻한 대화의 법칙을 들려드릴게요.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대화의 법칙은 진실이다. 마음 깊이 상대방을 존중한다. 경청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한다. 평소 인간관계의 밭을 가꾼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언어들을 배운다.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합당한 말을 사용한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